그 왈가왈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왈가왈북이나 출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왈가왈북의 홍광철입니다. 오늘은 그 반북 유튜버 강철환이 그 무식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강철환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허수아비가 됐다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을 보게 되면 김여정 부부장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별로 반응 못한다는 거죠. 이건 북을 모르고 또 정치를 모르는 이런 정치 문맹자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북에서는 지난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국가 수반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수준 없는 국가 수반이 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전에 소련 공산당 위원장이었던 후르쇼프가 수정주의를 할 때, 그때에도 북한은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소련 공산당이 수정주의를 비판했지, 김일성 주석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을 하던 시기, 그 시기에도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대단히 나빴습니다. 홍위병들이 조선족들은 김일성이 퉁무라고 하면서 조선족 간부들을 공격했고, 그리고 많은 조선족들이 피해를 입었죠.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때 우리 그 외할아버지 형제들도 중국 그 화룡, 연길, 영정, 도몬 여기서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도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 홍위병들 그 공격을 피해서 온 가족이 야만도주에서 북에 와서 사셨습니다. 그분들도 거기서 공산당원이었고 그런 이런 사회적으로도 직책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어쨌든 그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조선국경은 지금처럼 삼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아이 적에 이렇게 그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참외밭에 가서 참외서리도 하고, 그러다가 또 중국인들한테 쫓기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흥중학교 한 4학년 시절에, 그 시절이 한 1988년, 89년 이쯤 되거든요. 그때 제가 체육부학교 다니면서 속도빙상이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말로 말하면 스피드 스케이트. 그때 두만강에 나가서 이 스케이트 훈련 하게 되면 중국 애들이 와서 좀 스케이트 한번 좀 타보자고 계속 조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휴식하는 시간이면 그 애들한테 다 스케이트 빌려주고 이랬습니다. 그때 중국은 못 살았거든요. 그 시골은 그때도. 중국에서 이 조선족들을 박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에서도 이 조선족들은 그냥 받아줬죠. 그래서 우리 그 위각현 그 친척들도 북에 나와서 그 함경북도 길주군 그분도 거기에 와서도 사시고 우리 외갓집에서도 사셨습니다. 그분들이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이 끝나게 되니까 북으로 돌아가셨죠. 그분들이 다. 북으로, 중국으로 다 돌아가신 겁니다. 중국에 가서 또 원래 자기 직책들을 찾고 다 사업도 하시고 일도 하셨습니다. 그 친척분들이 한 남한에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렇게 그 중국에서 김일성 주석을 욕했지만 북에서는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민족 배타주의적이고 대국주의적인 중국의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지 김일성 주석이 직접 나서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가깝게 지내던 그 서로 이 친구 사이의 그런 지인 관계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인간관계는 끝나게 되는 거죠. 다시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한 나라의 정상이 공식 석상에서 다른 나라의 정상을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때 완전히 쪽팔리죠. 어느 때든 꼭 만나야 됩니다. 정상들은. 어느 때든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정면에 나서지 않고 아랫사람들이 나서서 박상학 경제의 삐라장사를 제지하지 못하고 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이런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남북 합의서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가장 먼저 그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런 건 우리 정부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미국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루어온 성과들이 이제는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최대의 위기예요.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볼 때가 아니죠.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 선언을 지킬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고 남북미 좋게 되면 미국 거지 정상들이 다시 만나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말 코 흘릴 때 북에서 도망친 이 강철의 같은 자들이 북한을 아는 것처럼 할 때면 가소롭습니다. 강철환이 1968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24살 때인 1992년에 남한으로 도망쳤습니다. 강철환은 북에서 군사본부도 해보지 못했고 함경남도 요덕군이라는 산골군에서 살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뭘 안다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허수아비가 됐다는 둥 뭐 김여정 일부 부장이 너무 나댄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강철환은 뭐 요독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데 그곳에 구금대에 있었다는 걸로 해서 유명하죠. 그걸로 해서 부시하고도 만났고요. 지금 강철환이가 쓴 뭐 수용소의 노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수기. 그 수기를 보고 지금 제가 강철환에 대한 그런 방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철환이 그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었다는 그 증거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왜 거짓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 방송에서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들까지 마저 확인되면 강철환이 완전히 벗겨버리겠습니다. 껍데기를. 탈북민 여러분, 탈북민들끼리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모양이 보기 안 좋다는 댓글들을 봤습니다. 제가.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의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비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하는 거짓말은 우리 남북관계 해결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의 평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탈북민들이 거짓말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실리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강명도가 이 남한에 귀순하게 됐죠. 강명도 조명철이 남한에 귀순했습니다. 그때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얘들이 북한은 몇 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기에 귀순한 탈북민들도 강명도처럼 북한은 몇 년 안에 붕괴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도 몇 년 안에 붕괴된다고 말하는 탈북민들이 계십니다. 그 몇 년 안 붕괴설이 생겨서부터 몇 년 안 붕괴설이 생겨서부터 30년 이상을 흘러왔습니다. 그 몇 년 안 붕괴설 때문에 미국은 조미 기본 합의서를 지키지 않았고 북이 붕괴되기만을 한 해 한 해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북은 핵무력을 완성했고요. 그리고 북에 남아있는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은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이렇게 정책 결정권자들이 잘못된 결심을 하도록 만들고 북에 남아있는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들씌웁니다. 때문에 탈북자들끼리 서로 비난한다고 저를 욕할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탈북 유튜버들, 거짓말을 하는 이런 탈북자들을 비난해야 하는 겁니다. 탈북민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맙시다. 저는 마지막 끝까지 거짓말과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 내서 우리 왈가왈부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